반갑습니다. 10월 16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뭐 나쁘진 않네요. 그죠? 네, 나쁘진 않는데 약간의 혼조세를 좀 보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0.04고요. 나스닥은 좀 올랐어요. 플러스 0.6%. S&P 500도 좀 올랐죠. 플러스 0.4%. 뭐 기술주들 움직임이 좋았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기대 요소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과 S&P 500은 좀 올랐는데 여전히 좀 불안하다. 네, 이런 느낌도 좀 있죠. 그래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경제 지표에 발목을 잡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기 상황에서 약간 부담 요소가 생기게 되면 다우 지수는 약세를 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 초반에는 일제히 상승 출발했다가 쭉 밀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고요. 아침보다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음봉 마감이 되면 된 건데, 음봉 마감이지만 일단 플러스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뭔가 조금 애매하다. 뭔가 조금 기대 요소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체크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뉴스 넘어가 보도록 하죠. 뉴스 보시면 미국 모든 기지에 원자로를 건설한대요. 미군 모든 기지에 원자로 건설, SMR 17% 폭등. 야, 원자력 관련한 종목군들이 최근에 올랐던 이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미국 내에 모든 기지에 소형 원자로를 설치한다. 좋긴 좋은데,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17% 가격 폭등했다. 우리나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줄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웨스팅하우스한테 또 줘야 되는 돈들이 계속 늘어나겠죠? 난 이게 조금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이제 한수원이라든지 이런 쪽 뭐 다 어떻게 되겠죠. 근데, 원전 관련해서 수주가 있으면 일단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이 웨스팅하우스한테 띄워줘야 되는 거. 이 족쇄가 계속 있을 텐데 어쩌면 좋을까. 안 할란다. 뭐 이렇게 버텨버리면은 얘네들이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이 좀 이런 계약을 조금 완화해 주진 않겠죠, 그래도? 네. 아무튼 뭐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원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와서 우리나라도 기대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미국에서 원전 관련한 부분들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또 특히 SMR은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알았을 텐데 외국 놈들은 계속 팔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랑은 조금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될까요? 네. 일단 SMR 쪽은 우리 쪽에도 기대 요소가 좀 될 수 있는 요소인데, 요거 불공정 계약에 대한 부분만 좀 잘 해결되면 참 좋은 호재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일단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그 부분을 다 덮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네요. 자, 그리고 사상 첫 랠리로 3650을 넘은 코스피.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다음은 4000피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언론이 가장 큰 문제예요. 네, 뉴스만 좀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호들갑을 떨죠. 자, 3650이고 4000이고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더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떨어져야 되느냐 뭐 이런 형태 좀 위협적인 부분이 있느냐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 지금은 네 없죠. 네, 주가가 떨어질 만한 이야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AI 반도체 랠리 여기에서 지금 소외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엉뚱한 거 아직도 쑤시고 있으면 안 됩니다. AI 반도체 랠리 이미 진행됐습니다만은 지금에도 타야 되나요? 지금은 늦었지. 뭐 AI 쪽을 지금 사가지고 수익도 조금 보고 이렇게 맨날 그런 고점 찌끄러기만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AI 랠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타려면 먼저 타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시작하는 또 다른 랠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진행을 좀 해주시면 되죠. 자, 코스피가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전부 다, 네, 누구 때문이에요? 네. 성취사 때문이 아니고 AI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삼성전자 때문이에요. 삼성전자 때문에 주가 잘 올라간 거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상승 여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대 요소가 있다는 거니까 요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 그렇고 전날 상승장을 주도한 주체는 기관 투자자였다. 얘네들이 아마 AMD라든지 이런 쪽에 기대치를 좀 봤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기관이 7,500억 순매수였고 외국인도 1,600억 순매수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3.7% 올랐는데 이게 시간외에서 더 올랐습니다. 시간외에서 더 올랐고 95,500원까지 올라서 마무리가 됐고요. 하이닉스는 매도가 좀 나왔죠. 그렇지만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상승 진행이 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 좀 올랐는데 얘네들도 삼성전자와 비슷할 거예요. 실적 발표 나오면 조금 밀린다거나 그런 형태들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기대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 요소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피 지수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이제 계속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이제는 10만 9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점점점 이제 저희 목표 주가에 다가오고 있네요. 네. 메릴린치에서는 13만원. 일단은, 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생각되니까 그래서 올려 잡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봐야 되지만, 10만 전자는 무난히 넘어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체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코스피 목표치는 내년 6월까지 3,800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3,800은 삼성전자가 일단 10만원을 넘기기 시작하면 3,800은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4,000이라는 지수 포인트를 잘하면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겠고요. 뭐 좀 더 체크해 봅시다. 좀 더 살펴봐야 되겠고, 자,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방산, K컬처 등 구적 성장 사업이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다. 자, 지금 아주 큰 랠리가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정말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방금 전에 보셨던 삼성전자 주가 높아진 눈높이 13만 전장한다 등등등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HBM과 D램 공급 부족이 심화하면서 삼성전자에게 수혜가 이어질 것이다. 열심히 팔아먹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맨날 해드리는 얘기니까 이제 지겹죠. 아닌가요? 주가 올라가는 얘기는 맨날 들어도, 그죠? 돈 버는 이야기는 맨날 들어도 지겹지 아니하다. 자, 아무튼 그 다음 거 한번 보자고요. 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됐냐면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도 은행이 깜짝 실적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 S&P 500은 0.4% 오히려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일단 미국 증시는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그죠? 셧다운도 있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아직까지 해결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특히 금융회사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 실적 시즌에 대한 낙관론을 가져오고 있는데, 미국의 은행주가 올랐다고 해서 우리나라 은행주로 비교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미국은 IB 회사예요. 뭐 예금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얘네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은 투자입니다. IB는 투자은행이에요. 그래서 증시가 올라가면 미국은 은행주들의 실적이 올라갑니다. 근데 증시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은행주의 실적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르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고, 그 다음에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지만, 오히려 경제지표가 안 나오니까 더 조용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시기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안정감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JP모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에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까지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얘네들은 마치 홈런을 치듯, 은행들이 마치 홈런을 치듯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과 이익을 달성했다. 왜요? 투자에 의한 수익성이 커졌다는 얘기죠.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라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뉴욕 증시가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특히나 이제
뭐 AMD라든지 네 이런 거 계속 상승세가 나왔다는 얘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를 봐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다가 봐야 되는 게 AMD, 요거 봐야 되겠죠? 네, AMD 9.4% 폭등에 반도체 지수도 3% 급등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시대가 조금 빨리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슨 시대였죠? 그게?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줄어드는 거, 빅테크가 점점점 파고드는 거, 이 시대가 빨리 오고 있다는 얘기죠.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급부상한 AMD가 9% 이상 폭등하자 반도체 지수도 3% 가까이 급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도체 지수가 올랐으면 대부분이 엔비디아가 올랐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AMD가 올라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미국의 대표적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이 AMD의 AI 전용칩 5만 개를 매수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던 부분들이고, 요게 이제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된 겁니다. 대신에 엔비디아 주가는 0.1%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떨어졌지만 다른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AMD가 올라가게 되고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이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에게 가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라는 부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난입을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은 있겠지만 공급 부족 현상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해소가 되어버린다. 자,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가 되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 랠리가 네, 어느 정도 시점에서 멈추는 형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게 아마 대충 맞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내년도 상반기 시점 안에 이제 랠리가 어느 정도 주춤해지는 하나의 어떤 실현의 단계, 그런 데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 캐파는 더 커지겠지만 네, 랠리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그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자, 엔비디아 사지 말고 AMD 사라 그랬죠? 네, AMD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인텔도 네, 4% 올랐습니다. 인텔도 내년에 AI 칩 만든대요. 이 빅테크 기업들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AI 칩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텔이 스스로 HBM 만들 수 없어요. 어디서든 데려다가 써야 되겠죠. 근데 인텔은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하이닉스과 갖다 쓸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를 보는 눈이 약간은 네, 이게 뱁새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쭈씨 니네도 지금 이렇게 우리랑 이렇게 뭐야 너 지금 이런 식의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엔비디아도 지금 삼성 쪽으로도 공급망 다변화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삼성에게는 더 큰 호재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브로드컴, 마이크론, 뭐 대만 TSMC 등등등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이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다 같이 올랐다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반도체 랠리는 네, 당분간은 더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 부분들 체크하시고, 앞으로 이제 이 AI 칩에 대한 이 출시, 빅테크의 도전,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엔비디아를 좀 괴롭힐 거예요.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한 번에 죽느냐? 또 그렇진 않겠죠. 왜냐면 시장 점유율 아직 90%는 엔비디아니까 아직은 엔비디아가 더 네, 강세 흐름을 보이고 실적도 더 늘어나게 되겠지만 성장성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요소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소들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 잘 체크해서 보시는 게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뉴스가 더 나왔는데 뭐냐, 이 미국 재무장관 베선트죠. 한미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10일 내에 결과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네, 갑자기요. 네. 자, 베선트가 기자회견에서 이견 해소가 확신한다. 이견 해소를 확신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내가 연준 의장이면 한국과 이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을 것이다. 그거는 자기가, 네, 이걸 빨리 하고 싶으니까 그런 게죠. 얘네들의 목적은 저거 아닙니까? 이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투자를 이끌어내는 거. 요거 하나가 이제 지네들의 목적인데, 뭐 어쨌든 간에, 네. 그러면 네가 연준의장 하든가 그런 식인데, 아무튼 네, 이 에이펙을 앞두고서 관세 협상이 급 진전되는 그 형태로 가고 있고, 뭐 여전히 네, 협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0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통화 스와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통화 스와프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아직까지는 통화 스와프도, 네, 그다지 우리가 원하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네, 내가 만약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같은 통화 스와프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싱가포르와 같은 통화 스와프라면 이게 600억 달러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600억 달러면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러면 우리도 600억 달러만 미국에다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요? 통화 스와프 체결하고, 네, 600억 달러만 미국에 지원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어떤가요? 네, 그 정도 해서 되면은 될 것 같아요. 600억 달러 지원해주고, 우리가 이제 좀 얻을 수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 일본이 배가 아파서 안 될라나요? 근데 지금 상무장관이나 이놈들 120놈들이 5,500억 달러 얘기하고 자꾸 쪼오는 거 생각하면은 열받아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 관세 협상은 해야 되겠죠. 네. 관세 협상이 되면은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자동차. 자, 그래서 어제부터 자동차가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있더라.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었겠냐라고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통화 스와프나 유사한 안전장치를 두고 논의가 진전되는 것이다. 왜냐면 얘네들 투자금은 다 받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관세는 낮춰줘야 되겠다. 그 대신에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통화 스와프가 되더라도 네, 그런 쪽으로 어떻게든 풀어주지 않겠느냐. 일단 급한 놈이 우물을 팔지 않겠습니까?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파서 해야 될 테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급하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끌려가거나 그럴 필요 없이요. 네가 급한 대로 니들이 해. 나 모르겠어. 우린 버틸란다. 네, 관세 내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네, 괜찮죠? 네. 지금 유럽이나 일본보다 불리한 25% 고일 관세라고 되어 있지만 10% 차이밖에 안 납니다. 유럽이나 일본 이쪽은 10% 정도 더 되는 거라서 더 높게, 물론 차량 가격이 높아졌지만 네, 그 정도 차이라는 거 정도고, 이제 관세가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 다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니까 아마 자동차 쪽에서 반등 포인트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요거는 어차피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냥 결렬이 된다거나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협의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얼마나 이제 우리한테 유리하게 협상이 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 보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재용하고 최태원, 정의선, 구강모 등등등 재계 주요 인사들도 미국을 방문해서 관세 협상 측면에 지원에 나서겠다.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네, 투자를 통해서 더 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요런 식이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골프 회동을 또 가진대. 이 트럼프가 골프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골프를 치면서 투자 좀 더 해줘라, 어떻게 해줘라, 니들도 이렇게 좀 풀어줘라, 너 등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네. 많이, 네. 여유로워지지 않겠느냐를 생각될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일단 관미 협상에 대한 요소들만, 이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만 잘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 요것만 잘 되면 네, 이제 증시에는 조금 더 좋은 바람이 불겠죠. 자, 일단 반도체가 먼저 치고 넘어가면서 다른 부분들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면, 글쎄요, 이제 조금 주춤했었던 조방원이나 또는 금융주나 또는 이런 자동차나 바이오나 다른 거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 상승 요소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대 요소들을 좀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불기둥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신고가 행진 좀 기대해 보자고요. 오늘 증시는 일단 올라가기만 하면 역사적 신고가 또 나오는 거고요. 삼성전자도 조금만 분발하면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수치로 찍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종가 기준 역사적 신고가지만 이제는 수치로 찍힐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기대 요소를 좀 가져보자고요. 자, 모두들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